안녕하세요. 폰셰퍼의 최영물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봉학, 오경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거를 먼저 수령할지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으로 연금을 받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거냐, 주거용 말고 어차피 이제 거주용 부동산은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유 자금 가지고 미리 이제 뭐 소형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사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또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뭐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걸 미리미리 좀 네. 해놓으셨다면 다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아까 월세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소득이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냈든 임대사업자를 안 냈든 피해경비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왜 1가구 2주택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포함해서 이게 세금 정책이 너무 이제 타이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오경영 전문가님은 자영업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문직 의사분들 많으시잖아요. 고객이. 그분들이 노후 준비 크게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게 많았잖아요. 임대소득 이런 게. 네. 요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해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중세 시장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과세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은 대부분 조금 많이 처분을 하시거나 활용을 좀 덜 하시는 편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종부세가 당장 목전에 닥쳐가지고 많이 매도를 하셨고 작년 올해 통해서 매도나 중개를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상가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개인들이 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임대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신이 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경험하지 않았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접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점점 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조금 처분해서 재투자 다른 데 하시는 것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임대소득을 희망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세금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그런 목돈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뭐 일시납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또 좋은 상품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많이 받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여지껏 설명드린 게 다 누구 거냐면 다 본인,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남자가 오래 사나요? 여자가 오래 사나요? 여성분이 더 오래 사는데 정작 연금은 다 남편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배우자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통상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와 한 3살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5, 60대 분들이. 근데 여자분들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길어요. 그러면 여자분이 혼자 사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거에 대한 준비도 꼭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인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처분하면 이거를 일시납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연금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던 집은 주택은 나중에 뭐 살다가 이제 부족하면 주택연금을 이제 또 활용해야 되고 또 더 좀 남으면 이제 자녀한테 상속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또 주택연금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은퇴하신 분들이 60세부터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 사실 많지 않고요. 우리 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 평균 아마 72세, 73세 이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은 화면에 보이는 표대로 내 갖고 있는 집이 감정평가가 얼마냐. 현재로서는 기준으로 9억이 넘는 집은 안 되는데 나중에 뭐 제도가 바뀔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집을 몇 세 때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장점은 국민연금은 부부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아까 보통 남자가 3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나이는 누구 기준이냐? 나이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인이 적으니까 부인 나이 기준으로 주는 거고요. 이게 종신형이 예를 든 거고요. 자, 어쨌든 두 분의 살아있는 동안 대수 준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좀 보면 단점은 뭐가 있냐면 자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2년 전에 주택연금을 5억일 때 신청을 했어요. 그럼 지금 집값이 2억이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주냐? 안 해줍니다.
가입한 시점의 감정평가이고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해지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네. 많아요. 2년 동안 받은 걸 여기저기서 빌려서 다 상환합니다. 그리고 해지하고 다시 신청합니다. 그럴 그래서 지금,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이제 제도에 대한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근데 반대로요, 7억이었을 때 신청을 했는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7억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워낙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해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받은 걸 상환하고 네. 갚을 때 그 이자율로 몇 프로로 갚아야 돼요? 복권 적용하겠죠. 그 이자율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최근 1, 2년 사이 집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다 상환하고도 지금 워낙 금액이 남으니까. 차이가 크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료 그리고 또 아까 노후생활비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여기에 또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강보험료.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은퇴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역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건강보험료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의료비는 우리 의사님께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일단 직장 생활하실 때는 직장 가입자예요. 근데 네. 이제 이분들이 보통 이게 뭐 분기말 또는 연도말에 많이들 퇴직하시니까 그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해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차이가 뭐냐면 직장 가입자일 때는 본인 자산에 대해서는 보통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고 소득 기준으로만 부과가 됩니다. 근데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득에 자산이 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동산이 많다. 직장 다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소득에 대해서만 내니까. 근데 지역 가입자 넘어가면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분부가 붙다 보니까 네. 이제 갑자기 네.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네. 좀 불리해지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현금으로 10억 있다. 하나도 합산이 안 돼요. 현금은 뭐만 합산되냐면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었을 때만 합산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다든가 국내 주식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이자와 배당 소득으로만 1,000만 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많으신 분들이 조금 좀 불편해하시죠. 그렇겠네요. 자, 근데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더라도 당장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분 밑으로 피부양자를 올리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를 올리시면 되는데 언제 이제 그 피부양자 탈락이 되느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본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 그 수령한 금액이 지금은 3,400인데요. 내년 7월에 이 수령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탈락되는 걸로 기준이 바뀝니다. 연 기준이잖아요. 예, 연간. 근데 아까 우리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세휴 후로 170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세전으로 175만 원이에요. 곱하기 12 하면 2천이 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내년 7월 달에 제도가 바뀌니까 내년 2022년 11월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실 분들이 평소보다 아마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2천만 원이 안 넘을 수도 있어요.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네. 그죠? 조기 수령하시는 분 많으니까. 그러면 소득 금액이 그 1,000만 원이 넘으시면서 서울에 웬만한 집 하나 있으면 공시지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3억 6천, 과세 표준이 3억 6천이니까 공시지가로 6억짜리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시면서 국민연금 수령하신다. 1,000만 원 이상. 네. 그러면 다 내년도에 탈락입니다. 피부양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피부양자 탈락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부 공동 소유도 같이 적용되는 일단은 이 산정 기준의 인별입니다. 인별이에요. 인별인데요. 남편의 소득이 있어서 피부양자 탈락이다. 그러면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또 두 전문가님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